자, 오늘은 감각기관을 배울 거예요. 자, 간단하게 말해서 감각기관을 배운다는 거는 우리 사람의 몸에서 외부로부터 자극을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감각기관이잖아. 우리 소위 뭐라 그러죠? 오감이라 그러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5가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러면 따라서 순서대로 제일 많은 정보를 우리는 어디서 받아들이느냐? 눈부터 배우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사람의 생물 신체 구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반드시 해줘야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뭐가 있다? 그림이 나오고 그림의 각 부위에 A, B, C, D, E, F 쭉 적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A, B, C, D, E에 명칭을 적는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지? 자. 오늘 동그랗다. 끝장나죠? 자, 우리 사람의 눈을 그릴 때는 앞쪽에서부터 보통 원을 그리고, 자, 수정체 하나 그리고요. 이 수정체가 붙어 있는 쪽에 이렇게 덩어리 근육을 그려주고 이렇게 힘줄로 연결해 줍니다. 수정체와. 요게 이제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는 어떻게? 요 눈을 돌아서 뺑 근육이 연결돼 있고, 요게 이제 이렇게 힘줄로서 수정체가 딱 앞에 붙어 있습니다. 수정체 앞쪽으로는 뭐가 나 있다? 우리가 조리개가 하나 붙어 있고요. 이 조리개 구조까지 보호해주는 막이 이렇게 하나 덮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부분, 눈의 앞부분이 다 그려졌어요. 눈 전체적으로는 우리 눈 전체가 총 3겹의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그려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바깥쪽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고, 요 앞쪽은 요 앞쪽대로 따로 떼서 설명을 하고, 요 부분은 요 부분대로 따로 설명을 할게요. 일단 막부터 설명할게. 우리 눈의 막은 제일 밖에 있는 막은 공막이라고 합니다. 공막이라고 하는 막은 눈의 형태를 고정시켜 줍니다. 즉, 우리 눈이 이 동그란 구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 형태를 고정시켜 주고, 이 공막이 근육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고 돌리고 하잖아요. 왼쪽, 오른쪽, 위아래 볼 때, 그지? 이게 결국은 공막에 근육이 연결이 돼서 우리 눈이 움직여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2번째 막입니다. 맥락막이라는 막이 있어요. 이 맥락막에는 멜라닌 색소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둠 상자 역할을 해주는 막이 맥락막이에요. 카메라 같은 거 있잖아요. 디지털 카메라든 렌즈를 갈아 끼우는 카메라든 안에 렌즈 갈아 끼우기 위해서 렌즈를 빼보거나 혹은 필름을 갈아 끼우기 위해서 필름 덮개를 열어보면 카메라 밖에가 흰색이든 노란색이든 핑크색이든 하늘색이든 상관없이 안쪽은 전부 다 무슨 색이야? 검은색이죠. 왜 카메라 안쪽은 검은색이냐? 얘랑 같은 거예요.
안을 어둡게 해야 빛의 산란이 없어져서 상이 또렷하게 맺힙니다. 그거랑 똑같아.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가끔씩 시청각 교육 같은 거 한다 그래서 TV나 혹은 빔 프로젝트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지? 그때 교실이 환하게 돼 있을 때가 잘 보여요. 교실에 커튼 치고 불 끄고 약간 어둑어둑할 때가 잘 보여요. 약간 어두컴컴할 때가 잘 보이죠. 영화관 극장 안에도 불 다 꺼져야 화면이 되게 선명하게 잘 보이잖아. 그지? 왜? 이건 같은 거예요. 우리 눈동자 안을 어둡게 함으로써 밖에서 들어오는 빛의 상이 망막에 잘 맺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제일 안쪽 막이 망막인데 여기에 시각세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망막 쪽에서도 생각해봐. 여기서 들어오는 빛이 수정체를 거쳐서 상이 여기에 맺힐 거 아니야. 상이 가장 잘 맺히는 요쪽에 있는 조직을 우리는 황반이라고 해요. 이 황반에도 시각세포가 존재하는데 여기는 살짝 심해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황반에 있는 시각세포는 원뿔세포라고 부르는 거고요.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는 막대세포라고 부르는 세포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요. 망막에 있는 막대 시각세포는 물체의 형태와 명암만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흑백으로 보게 합니다. 대신에 약한 빛이 약해도 되게 잘 봐. 그에 비해 원뿔세포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RGB를 구별합니다. RGB가 뭔데? RGB가 뭐게? 빛의 삼원색이잖아. 빨강, 초록, 파랑. 색깔을 구별할 수 있어요. 대신에 얘네들은 좀 강해야 된다. 그래서 있잖아. 처녀 귀신은 흰색 소복만 입는다. 우스갯소리인데 예를 들어 처녀 귀신이 핫핑크로 아래 위로 쫙 빼입고 왔다 쳐. 근데 귀신이 밝은 데 갑자기 나타나, 어두운 데서 나타나. 어두운 데서 나타나죠. 막 몸에서 빛이 나? 귀신이? 아니지. 흐릿흐릿하지. 그럼 나오는 빛이 밝을까 적을까? 적겠죠. 빛이 약하니까 처녀 귀신은 황반으로 못 보는 거야. 그럼 뭐로만 볼 수 있다? 망막의 막대세포로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백이야. 근데 되게 파스텔 톤으로 화사하게 밝은 핑크빛이야. 흰색. 흑백이니까. 그래서 저승사자가 검은 옷만 입는 거야. 그 있잖아. 검은색도 생각해봐. 어때? 되게 다양한 톤의 검은색이 있잖아. 살짝 파란빛이 도는 검은색도 있고, 살짝 갈색빛이 도는 검은색도 있고, 살짝 녹색빛이 도는 검은색도 있고, 그냥 까만 것도 있잖아. 그지? 같은 검은색인데 조금 색감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맞잖아. 막 유명 명품들도 보면 똑같은 검은색인데 색감이 조금씩 다르잖아. 닥치고 그냥 블랙.
왜? 색깔을 못 느껴. 왜? 빛이 부족해서. 알겠어요. 왜 귀신은 흰색하고 검은색만 입냐? 비밀이 풀린 겁니다. 농담이고요.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고. 참고로 이 RGB가 이런 거야. 빨간색이 느끼는 빛이 요 정도. 초록색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초록은 없는 것 같으니까 초록 대신에 노란색을 쓸게요. 노란색 빛 세포가 느끼는 영역이 요 정도. 파란색이 느끼는 세포가 요 정도란 말이야. 어때? 빨강과 초록이 느끼는 색깔 영역이 비슷비슷하게 겹치죠. 그지? 그래서 황반에 있는 이 세 가지 원뿔 세포 중에 한 가지 세포의 기능이 다른 애들보다 약하면, 혹은 한 가지 세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대표적으로 요 초록색 세포의 성능이 좀 약하면, 초록색을 느끼는 능력이 부족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 노란색과 연두색을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생길 수 있죠. 맞지? 우리는 그게 아주 미세한 차이에 구별을 잘 못하는 사람을 색약이라 그러고요. 이게 너무도 극심해서 빨강이랑 초록을 아예 구별 못하는 사람을 색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학교 혹시 건강검진 받아본 적 있죠? 키 재고, 몸무게 재고, 앉은 키 재고, 시력 검사하고 막 이런 거 학교에서 한번 하잖아, 초등학교 때. 그때 검사할 때 혹시 그거 안 했니? 이상한 책자 같은 거 들고 와서 막 점 찍혀 있는 거 보고, 야, 숫자 뭔지 읽어봐. 야, 여기서 여기까지 손가락으로 금 그려봐. 했을걸? 안 했어? 막 책에 동그란, 딱 책 한 장 넘기면 동그란 색에 점 막 찍혀있고 숫자 딱 적혀있는 거 읽어보라는 거. 한 번도 안 해봤어? 너는? 안 해봤어? 요즘 안 하나? 하기야. 선생님이 그 기능이 좀 떨어져요. 내가 색약이야. 내가 녹색 세포 기능이 좀 약해요. 빨간색에 비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엄청나게 밝아진 노랑과 연두를 구별할 때가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어두워진 검은색하고 되게 많이 섞인 녹색과 노랑을 구별하는 게 약합니다. 요 선생님은 정록색 약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예전처럼 그렇게 덜 민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교정용 렌즈도 있습니다. 콘택트 렌즈. 그 렌즈 끼고 보면 색깔 확 잘 보여. 근데 굳이 끼고 다닐 필요가 없어서 안 끼고 다니는 건데, 어차피 이 정도로 해도 이게 노란색인 거 알아요. 응? 네 옷 지금 추리닝의 그 삼선이 약간 연두빛이 섞인 형광노랑에 가까운 것. 이 정도면 구별된다는 거지. 너희들이 느끼는 빛이랑 나랑 느끼는 빛이 크게 차이 안 나. 근데 그 책을 보잖아? 두 장을 틀려. 진짜야. 틀리는 장이, 난 몇 장이 있어요. 그게 극심한 사람도 있다는 거지. 되게 유명한 사람도 그거 엄청난 생명이었던 과학자도 있습니다. 멘델레예프라고 그 주기율표 발표한 사람 있죠. 최초의 주기율표. 그 양반 생맹이었어요. 아예 욕이 없었어요. 빨강이랑 초록이랑 구별을 못해, 그 사람은. 그래서 크리스마스 파티에 양말을 신고 나가는데 한쪽에 빨간 양말, 한쪽에 초록 양말 신고 나갔대. 다른 사람은 그게 크리스마스 패션인 줄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나중에 제자가 선생님 크리스마스 날 그 패션 신경 쓰신 모습에 되게 놀랐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나 같은 양말 신었는데? 나 가지고 장난치냐? 라고 혼냈다라는 썰이 있죠. 진짜 자기는 같은 색깔인 줄 알고 신은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지금 빠져나가는 얘네들이, 시각신경입니다. 이 시각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대뇌로 그 정보가 전해질 거 아니야. 이때 딱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여기가 맹점이라 해가지고, 요 한 점에는 시각세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떤 물체의 모습, 상이 여기에 딱 맺히게 되면 그 물체는 우리 눈에서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왜 맹점을 못 느끼냐? 왜 못 느낄까요? 우리 사람의 눈은 몇 개다? 2개죠. 맞지? 그러니까 양쪽 눈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교차로 해서 상을 만들기 때문에 서로 맹점이 보완돼서 안 보이는데, 그거 뒤에 가면 맹점 확인하는 거 있거든. 한번 잠깐 쉴 때 해보시면 재밌어요. 알겠죠? 자, 그럼 바깥에서 뒤쪽은 설명이 됐으니까 이제 앞쪽으로 가볼게요. 자, 앞쪽. 자, 요 부분, 요 제일 밖에 요 앞에 요거 있지. 볼록 튀어나온 부분. 여기를 우리는 각막이라고 합니다. 서연이 혹시 라섹 혹은 라식 수술할 생각 있어? 나중에 어른 되면? 생각 없어? 한다 그러면 겁줄라 그랬는데. 라식 수술 있잖아요. 들어본 적은 있죠? 그게 뭐냐면 요거 깎아내는 수술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제 우리 나이가 나름 젊은데, 아직까지 선생님도 아직은 근시예요. 나이가 젊은데 안경 끼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거진 다 근시입니다. 이런 근시인 사람들은 뭐냐면, 요 수정체에 의한 거리 조절에서, 거리 조절에서 두께가 너무 두꺼워져 있는 사람들이 근시거든요. 좀 이따 뒤에 가서 따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게 더 얇아지지 못해서 멀리 있는 게 안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만 잘 보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각막을 깎아내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막이 어느 정도 오목렌즈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그래서 요 렌즈 모양이 수정체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튀어나온 요거 있죠? 요게 홍채고요. 요 홍채 역할은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조절해주는 조리개의 역할입니다. 고양이 있잖아, 고양이. 고양이 눈 낮이랑 밤이랑 눈의 모양 같아요, 달라요? 밝을 때 어두울 때 고양이 눈. 본 적 없어? 낮에는 고양이 눈이 요렇고요. 밤이 되면 고양이과 애들 눈이 요렇게 되거든. 요 부분이 이제 까만 부분이야. 고양이 눈은 홍채가 요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야. 사람은 요 홍채가 카메라 조리개처럼 요렇게 구멍을 많이 열었다가 적게 줄였다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홍채에 보면 홍채 요 사이에 요 간격 틈 있지, 요 틈. 여기 홍채가 막혀 있지 않은 빈 틈이 있죠. 여기가 뭐다? 동공이에요, 동공. 우리 눈동자에도 거울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면은 눈동자 안에 특히 까만색 점이 하나 박혀 있잖아. 그게 사실 점이 아니라 여기 열려 있는 거고, 그 안에 검은색인 이유가 뭐다? 요 맥락막 어둠 상자가 있는 거. 자, 수정체로는 상을 맺게 한다 그랬고, 이 수정체가 상을 맺게 하기 위한 두께 조절을 하는 근육이 여기 선모체인데, 얘가 수정체의
두께 조절을 담당합니다. 요 선모체가 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지? 요 부분 근육입니다. 좀 이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느끼게 해줄 거고, 그 외에 그럼 여 안에 텅 빈 게 아니라 요 우리 눈동자 안은 투명한 점액 비슷한 거, 끈적끈적한 뭔가로 채워져 있는데 여기를 우리는 유리체라고 하는 게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 가끔씩 참치회 있죠, 참치. 참치집 있잖아, 참치 파는 집. 거기에 진짜 여럿이서 단체로 가면 그 참치 머리 갖다가 머리에 있는 구석구석에 뭐 볼때기 여기 살 뜯어주고 뭐 뒤통수에 있는 살 뜯어주고 이렇게 파주고 하다 보면 눈알 빼가지고 눈알로 술 만들어주고 하거든요. 그때 이거 다듬 유리체 꺼내는 거 봤는데 그냥 젤리 비슷한 게 한 덩어리가 쑥 나오더라고. 막 다져가고 주던데 몸에 좋다는데 난 못 먹겠다 이다. 요 유리체 부분 꺼내갖고 막 칼로 다진 뒤에 소주에 넣고 막 휘휘 저으니까 어떤 느낌이 나냐면, 여러분들 풀 중에 딱풀 말고 옛날식 물풀 있죠, 투명한 물풀. 그것처럼 그게 쭉쭉 늘어나는 끈적한 액체네. 원래 술도 안 먹는데 그거 보고는 더 못 먹겠다. 자, 대략 요런 것들이 우리 눈의 기본 구조고요.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에 대한 눈의 조절 기능을 간단하게 배워볼게요. 첫 번째가 거리 조절입니다. 자, 되게 간단하게 하나 해볼게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칠판에 별표를 하나 그렸어요. 어떻게 하냐면, 한 손으로 여러분들 양쪽 눈 중에 이렇게 눈을 한번 번갈아가면서 가려봐봐. 더 잘 보이는 눈이 하나 있을 거야. 사람의 눈이 양쪽이 시력이 같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더 의존하는 눈이 하나가 따로 있거든요. 안경 끼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상관없이. 이렇게 한쪽 눈을 가리고 잘 보이는 쪽 눈만 뜨고 한쪽 눈을 가렸죠. 그 다음에 한 눈을 눈앞에 이렇게 딱 손가락을 갖다 대요. 이렇게. 그리고 요 손가락 끝이 요 별 옆에 한 요쯤에 오게 이렇게 딱 갖다 대. 이렇게 딱 대고 있어 봐봐. 자,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봤다가 별을 봤다가 손가락을 봤다가 별을 봤다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을 잘 보이게 봤다가 별이 잘 보이게 봤다가 손가락이 잘 보이게 봤다가 별이 잘 보이게 봤다가. 눈 피곤하지? 이거 눈 운동이거든요. 자, 눈에 갑자기 힘이 들어가는 느낌은 언제 났어요? 언제 눈에 힘 들어가자? 가까운 거 볼 때야, 손가락 볼 때야, 별 볼 때야. 눈에 힘 들어가는 거. 손가락 볼 때 눈알에 힘 들어가죠. 맞지? 그게 뭐냐면, 가까운 것을 볼 때, 가까운 것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선모체가 수축하면서 수정체가 두꺼워집니다. 가까운 걸 보려고 하면. 그러면 먼 것을 보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될 거다? 당연히 반대가 되겠지. 선모체가 이완이 되면서, 즉 늘어나면서 수정체가 얇아지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일반적인 후천적 근시는
근시는 수정체가 너무 두꺼워지게 자란 상태예요. 우리 수정체가 너무 생각해봐. 여러분들 진짜 멀리 있는 거 보고 있을 시간이 많아요? 별로 없잖아. 언제나 요 앞에 있는 걸 보거나 뭐래야 여기서 칠판거리 보는 거잖아. 학교든 교실이든 그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걸 보는 일이 없는 상태로 계속 자라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긴다? 여러분들의 수정체가 정상 두께보다 더 두꺼워진 채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얇아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얇아지지 못하니까 멀리 있는 거에 초점이 안 맞춰지는 거야. 그게 근시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얇아지는 효과를 넣어주죠. 어디에? 안경에. 그래서 오목렌즈를 쓰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노안이라고 부르는 원시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 나이 때쯤 되면 그러니까 나보다 한 나이 더 위로 이쯤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아까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보려고 할 때 눈에 힘이 들어갔잖아. 힘이 들어간 게 뭐냐면 이 손모체 근육이 빡 수축을 하면서 수정체를 당겨서 두껍게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손모체 수축되는 힘이 약한 거야.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렇게 되죠. 어떤 일이 생기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글자가 폰이나 책 같은 거 글자 같은 거 읽을 때 잘 안 보이면 어떻게 보셔? 이렇게 보셔. 이렇게 보셔. 웃는 거 보니까 2번이다. 그죠? 맞지? 왜 이렇게 떼고 보려고 할까? 그치. 그분들은 지금 손모체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기 시작해서 수정체를 원하는 만큼 두껍게 못 만들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가까운 게 안 보이고 먼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떼고 보려고 하시는 거야. 시력이 안 좋아져서 작은 게 안 보여져서 큰 걸 보려고 돋보기를 끼는 게 아닌 거예요. 알겠지? 수정체를 두껍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돋보기를 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모체 기능 저하로 수정체의 두께가 부족해서 볼록 렌즈를 끼는 겁니다. 자, 이거 하고 두 번째로 조절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암적응인데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교실의 불을 팍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 순간 안 보이죠.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잠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뭐가 칠판에 글자도 보이고 앞에 있는 친구 모습도 보이고 하잖아. 좀 어둑어둑하지만 형태가 으스름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이게 뭐냐면 요 홍채가 줄어들면서 동공의 확장이 일어난 겁니다. 밝기의 적응. 어두울 때는 홍채가 수축돼서 동공이 확장돼서 빛이 증가하는 거야. 고양이로 따지면 이게 열려서 이 부분, 선생님 지금 색깔 칠해놓은 부분이 동공이란 말이야. 고양이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니까 어두운 데서 잘 보이겠죠. 맞지?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지 않냐? 영화 딱 끝나고 나서 극장에 불이 빡 켜지면 순간적으로 눈부시죠. 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는 동안 여러분들의 눈은 이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밝아지면 어떻게 된다? 너무 많은 빛이 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쪼아야 되겠지. 맞죠? 그래서 밝을 때는 반대로
통째가 이완 늘어나서 동공이 수축됩니다. 그래서 빛을 감소시키는 거죠. 오케이? 요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눈, 감각기관, 사람에게서 실제로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눈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입니다. 싹 정리 한번 하세요. 자, 두 번째는 귀입니다. 귀는 사실 우리가 소리를 듣는 거 말고도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균형 감각을 우리는 귀로 느낍니다. 자, 일단 귀의 기본 구조를 간단하게 선생님 그림 못 그려도 좀 이해해줘. 귀죠, 귀. 여기서 요렇게 이제 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렇게 관이 들어가면 일단 여기에 원래 크게 좀 크게 그릴게요. 첫 번째 막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뼈가 하나, 둘, 셋. 요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뼈 3개가 연결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요 밑으로 빠지는 관 길이 하나 있습니다. 요 뼈의 끝부분에 보면 하나, 둘, 요렇게 관이 3개의 관이요.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관과 마치 달팽이 머리 같은 부위 뒤에 대략 요 정도 그리면 귀의 구조를 주요 기관들을 간단하게 그려놨다라고 볼 수 있어요. 비슷하지 대충. 이만하면 됐죠? 요즘에 점점 그림 실력이 늘은 것 같아. 아니야? 자, 일단 여기는 귓바퀴. 그리고 요 부분은 웨이도입니다. 귓바퀴와 웨이도 이 두 가지는 공통적인 기능을 합니다. 둘 다 뭐 하는 곳이냐면 소리를 모아서 고막으로 전달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가 작아서 되게 안 들리는 소리, 아니면 친구들하고 속닥속닥거릴 때 이렇게 해가지고 손바닥을 붙이면 조금 더 잘 들리는 경우가 있잖아. 이게 뭐냐면 귓바퀴를 이만큼 더 크게 해주는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모아서 웨이도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요 막 있죠, 요 막. 자, 이 막, 고막입니다. 고막의 역할은 공기의 진동을 역학적 진동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소리라는 거는 음파즉 공기의 진동이잖아. 이 공기의 진동이 귓바퀴 웨이도를 통해 들어와서 이 고막을 흔들어 준다는 거지. 그럼 이 고막의 움직임을 힘의 진동으로 바꿔주는 곳이 고막이에요. 그럼 이 고막이 다치면 소리를 듣는 청력이 되게 많이 손실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뼈 3개가 있다 그랬죠? 자, 요 3개의 뼈가 귓속뼈. 고등 과정에서는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청소골이라고 합니다.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라고 하는 3가지의 뼈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름이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인 이유는 뼈 모양이 그렇게 생겼대요. 이 청소볼의 역할은 고막 진동을 더 증폭시켜 어디로 전달한다? 달팽이관으로 전달해주는 장치가 바로 저 귀속뼈고요. 자, 여기에 뭐가 있다? 달팽이관이 있습니다. 이 달팽이관 안에는 림프액이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선모가 나 있습니다. 털이 나 있어요. 림프액과 선모를 통해서 귓속뼈에서 더 증폭된 진동이 달팽이관에 전달되면 달팽이관 안에 있는 림프액이 진동이 될 거 아니야. 맞죠? 그 림프액의 진동이 안에 있는 털을 흔들게 되고 그 털의 진동을 청각세포가 감지해서 자, 요게 뭐다? 청각신경이죠. 얘가 어디로 전달된다? 대뇌로 전달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관이 하나 있죠? 귀 안쪽으로. 요 관을 귀인두관 혹은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하는데 고막 안쪽과 바깥쪽의 기압 차이를 조절해서 맞춰주는 관이 바로 이 귀인두관이에요. 여러분들 가끔씩 높은 산을 이렇게 차 타고 넘어가거나 혹은 비행기 타고 이렇게 쭉 이륙해서 쭉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귀가 약간 멍멍해지는 거 느껴본 적 있지? 그럴 때 그렇게 멍멍하다 보면 그 쭉 높은 데까지 다 올라가서 평행하게 날기 시작하면서 안전벨트를 풀고 스튜디오스가 제일 먼저 뭐부터 하게? 안전벨트 딱 풀어도 좋습니다. 한 뒤에 제일 먼저 하는 거. 객실 쭉 돌아다니면서 물이나 주스를 한 잔씩 따라주거나 애들한테는 말랑카우 사탕을 주고 갑니다. 말랑카우나 그 우유맛 생캔디 있잖아. 그거 주고 가잖아. 그거 왜 주냐? 침 삼키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꿀떡 침을 삼키면 어떻게 된다? 꿀떡 삼키는 순간 요 막혀있던 귀인두관이 열렸다 닫혀요. 그렇게 되면 요 고막 바깥쪽 웨이도 우리 바깥 공기 압력과 요 고막 안쪽 중위의 압력이 같아지게 돼서 높은 데로 올라가거나 그러면 바깥쪽 압력의 변화가 클 거 아니야. 그럼 이 고막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밀리거나 안에서 바깥쪽으로 밀리면서 고막의 운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가 돼 있을 거 아니야. 압력 차이로. 그게 없어지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요 귀인두관이 결국 생각해보면 사람 얼굴에는 총 7개의 구멍이 있다 그러죠. 70이라고. 눈에 보면 여기 자세히 보면 눈물 구멍 있죠? 콧구멍 2개 있지? 귀 2개 있죠? 입 하나 있죠? 요 안쪽으로 보면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쪽으로 가는 통로가 귀인두관이에요. 그리고 어린 애기들 감기 심하게 걸리거나 열 많이 날 때 중이염 조심해야 된다. 어릴 때 중이염 걸려서 청력이 좀 안 좋다.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잖아.
그 중이라고 하는 게 중간 귀라는 뜻이잖아요. 요 부분을 말해요. 청소골 있는데.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그 염증이 귀 인두관을 타고 올라와서 귀 속뼈를 손상시켜도 청력 손실이 생기겠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설명 안 한 부분이 있네? 어디를 설명 안 했죠? 요 부분 설명 안 했죠? 맞지? 자, 저 부분 설명을 할게요. 자, 저 부분만 떼서. 자, 요렇게 생긴 구조. 여기를 우리는 반고리관이라고 해서 회전관성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코끼리 코하고 10바퀴 돌기, 20바퀴 돌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레크레이션 게임 같은 거 할 때. 그 돌면 어때요? 처음에 한 2-3바퀴 돌 때 어지럽죠? 근데 한 5바퀴, 6바퀴 넘어서 한 10바퀴까지 도는 동안은 안 어지럽지. 근데 언제 어지러워? 자, 15 다 돌았습니다 하고 딱 서면, 맞지? 옆으로 가고 막 그러잖아. 그죠? 옛날에 그 예능 신서유기에 그 래퍼 송민호가 엄청난 짓거리를 하는 그 짤이 있었잖아. 15바퀴 딱 돌고 그 나피디하고 장난으로 포르쉐 람보르기니 그 이만한 금속관 손가락만하게 점 찍어 놓고 딱 장난쳐놓은 거 딱딱딱 딱 찍는 장면이 있었잖아. 맞죠? 그 대단한 건데 그게 요거랑 관련된 부분. 어떻게 돼 있냐면 요 관에 림프액이 액체가 가득 들어있고 요게 관이거든요. 그리고 요 뭉쳐져 있는 요쪽에 요렇게 선모가 하나 나 있어요. 털이 요렇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액체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몸이 갑자기 돌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몸은 도는데 액체가 바로 따라 돌까요? 안 따라 돌지. 그러면은 몸이 돌아간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왜? 이 선모가 한쪽으로 쏠릴 거 아니야. 몸만 돌고 액체는 안 도니까, 그지? 근데 5바퀴, 6바퀴 돌다 보면 어떻게 돼, 이제? 액체도 돌고 몸도 돌고 하잖아. 그럼 그 도는 동안은 내가 돌고 있다는 걸 느껴, 못 느껴? 못 느끼죠. 안 어지럽다고. 근데 막 돌다가 이제 다 돌았다고 딱 섰어. 내 몸은 섰는데, 이 관의 회전을 섰는데, 안에 액체는 뭐 하고 있어, 지금? 서기 직전까지 뭐 하고 있었지? 돌고 있었잖아. 길을 따라서. 맞지? 섰다고 액체가 바로 멈춰지나요? 안 멈춰지죠. 액체는 계속 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몸은 뭐라고 느껴버린다? 돌고 있다고 느끼니까 눈으로 보는 정보랑 몸이 느끼는 정보랑 따로 돼서 이래.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 반고리관이 회전관성을 느낍니다. 하나 더. 요 밑에 붙어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우리는 전정기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정기관은 어떤 구조냐면, 요거 재밌다. 요렇게 빳빳한 선모 끝에 이석이라고 하는 돌멩이가 하나 붙어 있어요. 탄산칼슘, 석회질 덩어리가. 그러면은 이 돌멩이가 털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잖아. 얘가 관성을 느낀단 말이야. 어떻게? 내가 요렇게 봐봐. 요 털 위에 이렇게 돌이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렇게 기울어지면 몸이. 이게 털이 요렇게 이 돌을 이렇게 잡아 당기겠지. 요쪽으로 이러면 일로 잡아 당길 거 아니야. 맞죠?
그리고 여기서 점프를 하면 요 돌무게 때문에 털이 늘려지겠지. 뛰어내리면 관성 때문에 이게 털이 당겨질 거 아니야. 맞죠? 이게 돌하고 털이 딱 붙어 있어 갖고 몸이 기울어지거나 한쪽으로 쏠리거나 내가 몸이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중력에 대한 관성을 느끼는 곳이 전정기관이에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방골이관과 전정기관은 우리 몸의 균형 감각에 대한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을 되게 잡아주는 기관이 되겠다. 그죠? 우리 몸의 좌우 균형, 앞뒤 균형, 회전에 대한 균형 감각을 시각이 아니라도 받아주겠죠. 그래서 얘는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대뇌가 아니라 우리 몸의 소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뇌라는 건 우리 머리 요 뒤통수 쪽에 있는 뇌인데요. 요게 우리 몸의 근육 운동이나 몸이 저절로 균형을 잡게 눈 감고 이렇게 해도 우리 몸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 느끼고 균형을 잡잖아. 그지? 이런 것들을 대뇌를 도와서 몸의 균형을 잡도록 해주는 그런 뇌가 소뇌인데 요쪽에 연결이 돼요. 그리고 멀미약 어디다 붙여요? 여기 붙이지. 귀 밑에. 그게 약 이름도 기밑에잖아. 기밑에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멀미가 일어나는 게 왜 일어나냐면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랑 내 귀 속에 있는 전정기관이나 방골이관이 느끼는 내 몸의 균형 정보랑 서로 맞지 않아서 오류가 생기는 거야. 그때 여기에 멀미약을 붙여서 어떻게 해버린다? 얘네들의 정보 전달 능력을 살짝 죽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봐봐. 특히 배 같은 거 타면 멀미 심하잖아. 배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배 타고 있는 사람은 뭘 느낀다? 나랑 배랑 같이 움직이니까 안 흔들리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내 몸은 뭘 느껴? 진짜 배가 아래 위로 출렁출렁 되니까 몸이 흔들리는 걸 느끼지. 그럼 이게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대뇌에서 데이터가 충돌해버리면 혼동이 뜬단 말이야. 그때 어떻게 한다? 시각정보 우선으로 받아들이게 얘네들의 기능을 살짝 죽여준다는 거야. 정보 전달 세기를. 그럼 안 흔들리는갑다 라고 착각하는 것이 몸이. 그게 멀미약이야. 알겠지? 응? 요 부분이 우리가 귀가 하는 역할과 귀의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청력이 전달되는 순서, 과정은 알겠죠? 귓바퀴 외이도에 들어온 소리가 고막을 진동하고 속을 진동시켜 증폭이 되면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각세포가 그 진동을 감지해서 청각신경 대뇌로 전달하는 라인이 소리 전달 라인이겠다. 그지? 그 외에 균형을 담당하는 부분. 방골이관하고 전정기관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필기. 우리 코로나 때 여러분도 코로나 검사해 봤죠? 간이 검사 말고 코 쑤시는 거. 쭉 안에 넣어서 위에 쓱 긁어내는 거 해본 적 한 번은 있을 거 아니야. 확진인지 검사할 때. 그 긁어낸 그쪽이 후각 상피입니다. 그럼 대략 어디쯤인지 느낌이 오죠. 저 안쪽 깊숙한데요. 요 안쪽 깊숙한데 안에. 이 코의 후각 상피에 존재하는 후각세포에서 후각의 경우는 기체 상태인 화학물질을 감지하게 되어 있어요.
기체 상태를 느끼는데 후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후각의 피로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후각이란 우리 사람의 몸의 자극을 느끼는 세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민감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가장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에 계속 그 기능이 켜져 있다면 우리 후각은 미쳐버릴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 특정한 자극, 특정한 냄새가 계속되면 피로를 느낍니다. 쉽게 말해서 맡는 거를 포기해버려요, 코가. 졸지 말고 눈 감긴다. 눈이 감긴다. 졸지 마라. 자, 재밌는 게 뭐냐면 피로를 느끼고 맞지 못하게 되는데 그냥 맞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니라 얘만 못 맞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학교 화장실 깨끗하니? 별로 안 깨끗해. 예, 화장실에 들어가면 특정한 냄새, 특히 남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암모니아 냄새가 되게 강력하게 나잖아요. 그지? 근데 화장실에 처음 들어가면 그 냄새가 되게 세게 나는데 특히 이제 뭐 큰 볼일을 봐야 될 경우 잠깐 앉아 있다 보면 그 암모니아 냄새가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된다?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없다? 안 나죠. 갑자기. 맨 처음 화장실 딱 들어갈 때 맡았던 그 냄새랑 생각해 보면 시간이 잠시 지난 뒤에 한 1분쯤 채 재기도 전부터 암모니아 냄새가 잘 안 느껴지죠. 그게 이거야. 후각의 피로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신기하게. 만약에 그 옆에 칸에 누가 김치 국물 버리겠다고 혹은 치킨 국물 버리겠다고 봉투를 뜯어서 식초 국물을 쫙 따르면은 그 식초 초 냄새가 확 올라오잖아. 그거 맡아지게 안 맡아지게? 후각의 피로를 느낀 상태에서 암모니아에 대한 피로를 느낀 상태에서 식초 냄새는 맡아지죠. 맡아집니다. 바로 맡아지는데 그 식초 냄새 또한 어떻다?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잊어먹어요. 왜? 그 식초 냄새도 뭐 해버린다? 후각의 피로로 우리 뇌는 지워버리는 거야. 그래야지 또 다른 새로운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가 돼요? 아니면 같은 냄새를 다시 맡게 하려면 훨씬 더 강하게 자극이 들어와야 돼. 엄청나게 더 강하게. 알겠어요? 응? 그래서 그 냄새만 맡지 못하게 되는 게 후각의 피로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근데 이건 사실 후각만 이런 거 아니에요. 미각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봤을 거야. 달달한 과일 막 먹다가 예를 들어서 망고 같은 거 있죠. 망고나 뭐 골드키위 같은 거 달고 실고 자극이 강한 과일을 먹다가 그거보다 좀 덜 단 과일, 사과라든지 수박 같은 거 먹으면 단맛이 나 안 나?
안 나죠. 그냥 이게 수박인지 무인지 단무지인지 구별 안 가지. 아삭거리는 식감은 있는데 이게 무인지 사과인지 구별돼 안 돼. 안 나잖아. 그게 뭐다? 우리 미각조차도 뭐를 느낀다? 피로를 느낄 수 있는 거야. 너무 단 거 많이 먹은 상태에서 단 거 또 먹으면 단맛을 잘 못 느끼잖아. 그거랑 같은 거예요. 대신에 후각이 그게 훨씬 어떻다? 빨리 온다는 거지. 알겠어요? 응? 그래서 후각은 이 후각의 피로에 대한 부분이 가장 특징적이고 어디에 있다? 그걸 느끼는 곳은 후각 상피라 그래서 콧구멍 안속 깊숙한 곳 천장 부분 쪽에 세포들이 모여 있습니다. 됐죠? 어떤 상태를 느낀다? 기체를 느낍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 혀에서 느끼는 미각은 혓바닥에 보면 돌기가 나 있거든. 그걸 우리 유두라 그래요. 혓바닥에 있는 돌기가 유두인데 유두 안쪽에 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 안쪽에 맛봉오리 혹은 미뢰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미뢰의 미각세포가 액체 상태의 물질을 감지합니다. 자, 이건 실제로 느껴보도록 할게요. 자, 손바닥 대봐. 손바닥 대라고. 자. 이거를 여러분들 혓바닥 위에 그냥 올려서 살짝만 댔다 뗐다 해보세요. 단맛이 느껴지는 거. 사탕입니다. 잘리톨 사탕이에요. 비싼 겁니다. 스타벅스 겁니다. 비싼 거예요. 수박이에요. 고체 상태로 혓바닥 댈 때 단맛 잘 느껴져 안 느껴져? 근데 이게 여러분들 침에 녹아서 저 책에 그림 봐봐. 혓바닥 유두의 저 빈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맛봉오리까지 그 단맛이 녹은 침이 녹아 들어가야 우리는 뭐를 느낀다? 아, 이게 단맛이구나를 느끼는 거야. 내가 왜 이 사탕을 가져왔냐면 이 사탕이 되게 잘 안 녹는 느낌의 사탕이긴 해. 이게 조금 깨먹으면 레몬 맛하고 단맛이 싹 느껴지거든. 자일리톨 사탕이기도 하고. 근데 꽤 상쾌하고 시원하고 좋죠? 근데 이걸 그냥 저 고체 상태일 때는 맛이 정말 안 느껴지거든. 그래서 요거 설명할 때 늘 한 통 사옵니다. 최근에는 어쩌다가 쿠폰 받은 게 있어가지고 딴 거 사다가 돈이 남아서 사놨다가 들고 왔어요. 자,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감지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맛을 5가지가 있습니다. 오미라고 그랬죠. 선생님 맨 처음에 수업할 때는 3이었어. 맛이 4개였다가 최근에 이제 5개가 됐는데 우리가 느끼는 맛 5가지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그리고 감칠맛이 존재해요. 요 5가지만 공식적으로 맛입니다. 그러면
맛이 아닌데 맛인 척 하는 녀석들이 있단 말이야. 잠시만. 됐습니다. 자, 맛이 아닌데 맛인 척 하는 녀석들을 정체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최근 특히 여성들 사이를 중심으로 해서 유행하는 맛입니다. 중국어로 마라. 고추의 매운맛과 그 산초의 매운맛의 조합을 마라라 그러거든요. 매운맛. 이거 맛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덜 익은 과일에서 느껴지는 느낌 있죠. 떫은 맛. 그 다음에 나도 이거 지난번에 다른 데 수업하다가 들었는데 나도 헷갈렸는데 방금 찾아보고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잘 가르쳐 주려고. 고소한 맛, 비린 맛,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맛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얘네들은 과연 뭘까요? 그럼 정체가. 일단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매운맛은 통각입니다. 우리 피부 감각 중에 아픈 거예요. 진짜 아픈 겁니다.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이제 어디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고기 같은 거 구워 먹을 때 앞에 있는 고추가 매운지 안 매운지가 감이 안 올 때 있잖아. 확실히 아사기 고추라는 확신이 서는 고추들은 안 맵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풋고추인지 과연 청양고추인지 애매한 그 크기의 고추 있지. 그냥 적당히 매운 풋고추인 줄 알고 딱 자르고 아니면 안 자르고 된장을 푹 찍어서 입에다가 딱 넣고 딱 씹는 순간 매운 녹즙이 팍 입안으로 퍼지면서 입안 전체가 얼얼하게 마비되는 그 느낌. 통각입니다. 그러면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되게 간단해요. 좀 지저분한 방법이긴 한데 고추 끝부분을 잘라. 특히 제일 매운 게 어디야? 꼭다리 끝에 말고 요 줄기랑 연결되는 그 부분이 더 맵잖아. 거기를 잘라서 안 먹는 부분이 요 꼭다리 부분이잖아요. 그 꼭지 부분을 요 살갗에 대고 살짝 문질렀을 때 우리 피부도 매운지 안 매운지 느낄 수 있어요. 굳이 입이 아니라도 돼. 왜? 이건 통증이거든. 자기 손등이나 이런 데 살짝 문질러 보고 여기가 화끈거리고 매우면 매운 고추입니다. 덜 매운 고추는 덜 화끈거리겠죠. 그지? 통각입니다. 떫은 맛은 뭘까요? 그 좀 덜 익은 감 같은 거 먹으면 느껴지는 그 맛 있잖아. 막 입이 뻣뻣해지는 그 맛. 앞각이에요. 얘가 앞각인 이유가 뭐냐면 사실 마비된 겁니다. 덜 익은 과일에 있는 독성 물질에 의해서 피부에 있는 세포들이 마비돼서 뻣뻣하게 굳은 거예요. 걔네들이 우리 몸의 감각점을 누르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각이에요. 혓바닥 막 놀려보면 막 텁텁하고 막 뻣뻣하고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실제로 굳은 거예요. 자, 얘네들은 그럼 뭘까? 고소한 맛, 비린 맛. 뭘까? 1. 맛인데 아직 포함 안 된 거다. 2. 뭔가 다른 게 있다. 뭐다? 후각입니다. 냄새. 비린내잖아, 비린내. 고소한 냄새, 비린내. 맞죠? 얘네들은 냄새예요. 그래서 우리 감기 걸리면 어때? 식욕이 같이 없어지죠. 맞지? 그 이유가 뭐다? 우리 사람은 미각의 일부를 후각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후각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맛을 보고 있다는 거지. 냄새와 맛을 같이 맡아야 그게 진짜 그 맛을 잘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감기 걸려 코 막히면
음식을 먹어도 제 맛을 느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거야.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그 명칭들하고 어떤 상태인지 같은 것들을 외워놔야 되겠죠. 자, 마지막. 피부 감각. 사실 피부 감각은 감각신경의 끝부분이 분화돼서 만들어지는 감각점이라는 게 피부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 감각점이 그 각각의 감각을 느끼는 게 피부 감각이에요. 그리고 피부 감각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통각, 아픈 거. 압각, 누르는 거. 촉각, 와서 닿거나 스쳐 지나가는 면의 느낌. 압각하고 다르죠. 압각은 꽉 누르는 힘을 느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이거예요. 통점에서 통각을 느끼고 앞점에서 압각을 느끼고 촉점에서 촉각을 느낀단 말이야. 그리고 냉점하고 온점이 있는데 얘네들은 조금 설명이 애매해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냉점이란 차가운 것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차가운 것을 느끼는 게 아니라 뭐를 느끼는 거냐면 온도가 내려가는 변화를 느끼는 게 냉점이 느낍니다. 따라서 온점은 뭐를 느낀다? 온도가 상승하는 변화를 느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감각점들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그 개수가 많아. 이건 무슨 소리다? 통압, 촉, 냉, 온. 위로 올라갈수록 개수가 많다는 것은 위쪽으로 갈수록 더 민감하게 잘 느낀다는 거이기도 하고, 동시에 요 4가지 감각이 전부 다 아픈 걸로 느껴요. 그러니까 졸라 세게 누르면 아프잖아. 맞죠? 정말 차갑거나 정말 뜨거워도 아프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감각점이 많다는 건 그 감각신경도 많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자극이 지나치면 그 강한 자극을 통점을 통해서 전달해 버리는 거예요, 대뇌로. 야, 많이 아파. 그러니까 그 감각이 많이 세를 아프다로 느끼게 해버리는 거야. 왜? 위험하거든. 올라갈수록 위험한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서 위험하니까 빨리 회피하라고. 그래서
다른 감각이 심해지면 아프게 느끼는 거예요. 왜? 아프면 피하잖아. 본능적으로. 그지? 그리고 재밌는 거. 감각 호문클루스라고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에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되게 재미있는 마나틱한 그림이 나옵니다. 호문클루스라고 그냥 검색해도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입술 되게 두껍고 혀만 이렇게 쭉 늘어나 있고 손 졸라 큰데 대가리 크고 손만 졸라 크고 발 작고 몸 되게 작은 이상한 남자 아저씨 하나 나와요. 그 호문클루스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여기 없어요. 자, 요겁니다. 얘가 뭘 의미할까요? 이렇게 생긴 요런 그림이 있어요. 얘가 뭘 의미할까요? 저 그림의 의미는 우리 몸에 감각점의 분포는 신체 부위별 신체 부위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그림에서 되게 크게 그려진 부위들이 있었죠. 어디? 손, 어디? 입술, 어디? 혓바닥. 이런 데는 감각점의 수가 많은 거예요. 되게 작게 그려진 게 있었죠. 어디? 몸뚱아리, 허벅지, 다리, 발. 맞지? 이런 데는 감각점의 개수가 되게 적어요. 그 말은 뭐다? 감각점과 감각점 사이 간격이 멀어. 허벅지나 이런 데는. 등판, 팔뚝 이런 데도 별로 안 커. 특히 손바닥 부분만 되게 큰 거야. 얼굴 중에서도 입술이 되게 많고 혀가 되게 많은 거예요. 좀 이따가 이거 여러분들 체험하게 해드릴게요. 간단해. 내가 찌르는 게 한 개인지 두 개인지만 맞춰보면 돼. 손가락 끝에 찌르고 여기 요 팔뚝 요쯤을 찌를 거거든. 내가 샤프 끝으로 꾹 누르고 있는 게 한 개인지 두 개인지만 맞추면 돼. 세 번 찔러서 세 번 다 맞춘. 손가락은 여러분들 되게 잘 맞춥니다. 근데 여긴 잘 못 느낄 거야. 한 개인지 두 개인지. 그게 왜 그렇다? 부위별로 감각점 간격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즉 손이나 이런 데는 어떻다? 감각점이 되게 촘촘하게 많이 있는 거야. 근데 손등이나 이런 데는 어떻다? 허벅지, 등판 이런 데는 어떻다? 되게 띄엄띄엄 있는 거야. 그럼 옆을 누르고 있으면 이게 한 개인지 두 개인지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거를 똑같은 밀도로 나타나게 그린다면 나온 그림이 아까 그 그림인 거야. 손만 댔다. 손보다 대. 알겠어요? 요게 피부 감각입니다. 그리고 냉점, 원점은 이거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가급적이면 제일 좋은 건 세숫대야 3개가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집에 세숫대야 3개가 있을 확률이 드물긴 하죠. 3개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부엌에 대접이나 아니면은 어떤 거 야채 같은 거 실 때 쓰는 볼 있잖아요. 좀 큰 바가지 같은 거, 큰 바가지나 세숫대야 하나에 그 볼 2개 정도로 준비를 해도 괜찮아요. 요 손가락이나 손바닥 정도 잠글 수 있는 거 3개를 준비하는데, 하나는 찬물, 그냥 수돗물 바로 받아도 돼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손 넣어도 뜨거 하고 안 디지 않을 만큼 어느 정도 따뜻한 물. 그냥 손 넣어놓고 있을 만한 따뜻한 물. 하나는 그 둘을 반반 섞은 미지근한 물을 딱 준비를 해. 그러면 찬물,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이 있죠. 그지? 이 상태에서
왼손은 찬물에 담그고 오른손은 따뜻한 물에 담궈요. 이러고 있다가 손을 빼서 가운데 있는 무슨 물? 미지근한 물에 같이 담그잖아. 왼손은 찬물에서 미지근한 물로 왔죠? 오른손은 따뜻한 물에서 미지근한 물로 왔잖아? 같은 물에 손을 담궜잖아요. 양손이 느끼는 물의 온도가 달라요. 왜? 찬물에 있다가 미지근한 물로 온 손은 지금 온점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온도가 올라왔잖아요. 그지? 맞지? 따뜻한 물에 있다가 미지근한 물로 온 손은 냉점이 작용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에서 미지근한 물로 온 손은 차다고 느끼고 있고 찬물에서 미지근한 물로 온 손은 따뜻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거 한 세수대야야. 근데 양손이 느끼는 물의 온도가 다르다는 거지. 즉 우리 사람의 피부는 절대적으로 얘가 얼마만큼 따뜻한지를 정확하게 느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떻다? 정확하게 느낄 수 없다. 대신에 뭘 느낀다? 온도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알겠죠? 자, 필기 정리.